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부 2학번에 재학 중인 박채현입니다. 시네콤에서는 22년 3월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 어렸을 때 픽사를 비롯한 3D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영화를 즐겨보게 되었고 2008년에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슈퍼히어로물을 포함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에 열광을 했고 그런 큰 영화들이 나올 때마다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극장을 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화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영화 중에서도 장르 영화에 더 애착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르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거나 극장에서 봤더라도 다시 보고자 할 때 극장에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최대한 극장에서 보는 것과 가까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블루레이라는 물리 매체로 영화를 수정하는 것에 빠지기도 했어서 이렇게 자료실과 상영관이 있는 시네콤에 자연스럽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서 시네콤 자료실에 있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화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화를 첫 번째로 골라봤는데요. 제가 2023년 시네콤 회장을 썼을 때 영화 속 뱀파이어라는 영화제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영화를 좀 적극적으로 밀어서 제가 소개글도 좀 쓰고 결국 이제 마지막 날에 좀 상영이 됐던 그런 영화라서 시네콤의 기억과 좀 어떤 시네콤의 추억 중에 한 가지라서 영화를 선택을 해봤고 어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영화의 제목은 What We Do in the Shadows라는 영화고요. 타이카 와이티티가 감독한 2014년 개봉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한마디로 소개를 드리면은 뱀파이어를 주인공으로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코미디 호러 영화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올드한 소재인 뱀파이어를 정말 영리하게 현대적으로 재각색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어떤 좋은 코미디, 성공적인 코미디 영화는 등장인물들이 정말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런 매력적인 인물들을 적절한 상황에 배치시킨 다음에 그런 웃긴 대사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 3박자를 정말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웃기고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은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이제 Let the Wrong One In이라고 아일랜드에서 2022년에 개봉한 비슷한 소재인데 그 영화도 되게 어떤 이국적인 그런 배경에서 굉장히 웃긴 그런 영화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2013년작 그녀이고요. 이 영화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주인공을 다룬 영화인데요. 어떤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이질적인 존재를 끌어오면서 인간이 하는 사랑은 뭐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여태까지 인공지능을 다뤘던 영화는 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4년에 나온 영화지만 지금 2025년에 봐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다른 점 중에 첫 번째로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인 이 사만타라는 인공지능은 그 사용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평면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본인만의 생각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인격체처럼 행동을 해서 인간 같지만 인간은 아닌 어떤 존재로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과 자신의 유사성 그리고 상대방과 자신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신체와 같은 물리적 형태를 띠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21세기에 들어서 인터넷의 발전으로 실제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서 맺는 그런 다양한 인간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들이 떠오르면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많은 감정을 느끼고 되게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영화는 기술 발전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또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영화가 이 아니시 샤간티 감독의 2018년 영화 서치입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특징적인 형식적 제약이 있는데 모든 장면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작자는 이런 형식을 스크린 라이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동안 언프렌디드와 같은 호러 영화에서 좀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던 형식이 이 영화를 통해 극영화 전반에서 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스스로 건 제약 속에서 어떻게 그 극영화에서 일반적인 촬영 방식을 모방하는지, 또는 어떤 새로운 시각적 배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유념하고 보시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주인공의 얼굴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볼 때 두 인물이 마주보고 대화를 할 때 샷 리버스 샷 구도를 한다든지, 인물이 어떤 물체를 바라볼 때 Y라인 매치로 인물과 인물이 보는 물체를 잇는다든지, 그리고 두 인물을 한 화면을 보여주는 투샷 같은 정말 기본적인 그런 촬영 기법들을 이 영화는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구현할 수 없을 때 어떤 새롭게 이 영화가 좀 구현을 하는 그런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법들을 보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리면은, 이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조작하는 마우스 커서의 위치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 임의적인 게 아니라 어떤 영화의 내용과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스크린 라이프라는 형식이 이 영화의 스토리를 전개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장르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호스트랑 우주전쟁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영화라는 주제로 3편을 한꺼번에 추천을 해보고 싶은데요. 장르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장르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규칙이나 그런 전개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규칙들을 수면 위로 끌고 와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체화하고 있던 그런 전형적인 전개 방식이 떠오르게 하고, 또 그걸 영리하게 비틀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로 나아가는 점이 이런 영화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가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영화들을 많이 봤어도 재밌고, 많이 보지 않고 나중에 이 영화를 먼저 보고 그 영화를 보더라도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은 제 생각에는 사전 정보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각 영화들이 어떤 장르를 레퍼런스로 삼는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듀르 고다드 감독의 2012년작 케빈 인 더 우즈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호러 영화 중에서도 슬래셔 영화의 클리셰를 비트는 영화고요. 그래서 호러 영화를 보시면은 항상 외딴 숲속 오두막에 20대 청년들이 물이 지어 가서 하필 휴대폰은 터지지 않고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꼭 이렇게 하나하나씩 갈라져서 한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신다면은 이 영화를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핸섬 가이즈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로드와 크리스토퍼 밀러의 2014년작 레고 무비인데요. 이 레고 무비는 슈퍼히어로를 비롯한 영웅서사라든지 또 영화뿐만 아니라 어떤 취미를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메타적인 메시지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애니메이션 자체도 정말 훌륭하고
대사도 정말 웃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그녀에 이어서 또다시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2001년작 어댑테이션인데요. 어댑테이션은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을 영화 각본으로 각색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어떤 특정 장르를 비튼다기보다는 어떤 영화 서사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 누구라도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더 스튜디오를 추천드립니다.